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화이팅! 네. 오늘 대통령께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G20 정상 회담을 위해서 출국을 하셨습니다. 저는 독일 전 총리이신 콜 전 총리, 독일 통일과 유럽 통합을 큰 족적을 날리신 콜 전 총리의 조문을 갔다 왔습니다. 유럽 의장께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실 때 저도 같이 오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대통령이 안 계시는 동안에는 당대표가 나라를 잘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그 말 그대로 오늘 안보나 이런 비상의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출국을 하셨는데, 지금의 외교 풍대를 메우는, 그래서 세계의 국제 구조 속에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를 잘 푸는 것이 중요한 때이죠. 그 말씀처럼 나라 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잘 지켜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114차 최고위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경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주셨고, 또 부산 출신의 시장민 가족의 대통령이 되셔서 이제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정신과 또 대한민국의 가치, 또 더불어서 평화의 한반도에 대한 희망과 계획을 잘 말씀드려서 남북 문제를 푸는데 그 중심이 될 수 있는 힘을 얻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불경 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를린까지 들리라고 큰 박수 한번. 밖에서는 더 큰 박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들리죠? 네. 오늘 부산에서 든든한 민주당 국민 속으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정권교체에 발벗고 나서 주신 부산 시민, 울산 시민, 그리고 경남 구민, 당원 동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탑받침, 부산에서 3당 합당 뒤에 27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당 문재인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그것도 부산은 16개 군 가운데 13곳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부산이 민주주의 재림 도시로 탄생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지역위원장과 당원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부산의 최인호 시당위원장님, 김영춘, 박재호, 전재순, 윤혜영 국회의원님, 울산 시당위원장이신 임동호 최고위원님, 경남의 정영훈 도당위원장님과 민홍철, 김경수, 서영수 국회의원을 비롯해 여기 계신 동지 여러분께 특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김영춘 국회의원을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셨습니다. 김영춘 장관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정부가 해양수도 부산 건설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에 보답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부산, 울산, 경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화와 민주화를 선도해온 부산, 울산, 경남이 활력을 잃은 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90년 3당 합당 이후 부산 정치를 독점해온 보수 세력으로 인해 불경 발전이 정체되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불경 경제를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미래를 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동남권 관문 공항과 공항 복합 도시를 건설하고
부산을 동남해안권 중심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2004년 참여정부는 일찍이 이곳 부산을 동북아 해양수도로 만들기 위한 원대한 계획과 꿈을 가졌습니다. 그 꿈과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북한 재개발 사업으로 동북아 신해양 산업 중심지로 부산을 키우겠습니다. 해양 산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금융 지원을 위해 한국해양선박 금융공사를 설립하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부산을 만들어 놓을 것을 약속드리고 또 실천하겠습니다. 울산에는 조선해양프랜차이즈 연구원을 설립하고 또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내고 일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경남은 사천과 진주에 들어설 경남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앞당겨서 우주 항공산업의 메카로 육성할 것입니다.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한 창원군단은 핵심 산업인 기계산업의 혁신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기계산업을 포함한 기존 제조업과 ICT 융복합을 통한 제조 구조 혁신을 지원하고 친환경 미래 산업으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의 철학으로 부산, 울산, 경남의 축대를 열겠습니다. 북한은 어제 스스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성공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도발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과 전 세계의 노력을 비웃는 대단히 무모한 행위로 온 국민과 함께 강력히 비판합니다. G20 정상회의를 앞두는 시점에 그것도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맞춰 도발을 한 북한의 의도는 미국과의 직거래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경고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국 정부 주도의 평화적 해법을 거부한다면 북한은 그 어느 것도 얻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확장용이든 생존용이든 상관없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고 이딴 점에서 우리 당과 문재인 정부는 강력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덧붙여서 일부 야당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 문제를 여전히 정쟁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며 남의 나라 이야기하듯이 하는 태도는 문제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외교 안보 문제만큼은 수단적인 협력을 촉구합니다. 7월 임시국회 첫날인 어제 추경안이 상임위별로 심사 착수를 시작했습니다. 추경 심사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회의에 불참했지만 추경과 인사청문 분리를 약속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참석해서 추경 심사에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국민의당이 제시한 추경안 대안까지 같이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새 정부의 첫 추경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고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시작 단계입니다. 추경은 내용 못지않게 시기가 중요한 만큼 하루라도 빨리 집행되어야지만 민생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추경이 일자리 창출할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양과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정치권이 힘을 모아 주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강남춘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대표님 말씀하고 좀 겹치는 면이 있지만 그래도 부산은 제가 항상 고마운 곳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울경 지역에서 민심경청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게 되니 감회스럽습니다. 예, 부산은 저에게도 제2의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85년에 군복무를 마치고 부산지방 해운항만청에서 근무하며 매일 새벽 6시에 여객 터미널로 출근하던 기억이 생생하고 저를 많이 키워주신 곳입니다. 1979년 유신철폐를 먼저 들고 일어나 전국적으로 민주화운동을 확대시킨 중화민주항쟁의 근원지인 울경 지역이
1990년 3당 합당 이후 보수당의 텃밭으로 바뀌었지만 부산 5명, 지난 총선에서 부산 5명, 경남 3명 우리 당 국회의원 당선되면서 파란을 일으켰고 드디어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득표율이라는 값진 선물을 안겨주면서 정권 교체의 개혁을 이루게 되셨습니다. 3당 합당 이후 그 사상 처음으로 부산에서 민주진보 진영의 대선 1위를 차지한 것은, 그리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중구, 서구, 동구만 빼놓고는 다 이겼더라고요. 13개 지역에서 아주 전무후무한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30년 가까이 보수당이 집권했던 불경 지역에서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이념 세대 갈등 극복을 통해 국민 화합의 계기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당 정치사에 기록될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파도에 휩쓸려서 쉽게 무너지는 모래성이 아닌 그동안 우리 당원 동지들이 굳굳이 쌓아오신 기반 덕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의 정권 교체는 이뤘지만 우리 불경 지역의 지방정부는 아직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인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우리 밑에 구청장이 한 분만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우리가 지난 대선의 값진 성과를 발판 삼아서 또다시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제2의 행군을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불경 지역 주민들께서 보여주신 준엄한 민심과 뜨거운 지지를 받들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한번 파란을 일으키실 것을 기대합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인호 부산시당위원장의 발언을 읽겠습니다. 예, 우리 주미애 대표님을 비롯해서 많은 최고위 주요 당직자들께서 부산을 방문하셔서 지난 대선에서 고생하신 우리 당원들 위로와 표창까지 해주시고, 또 대표님께서 특별히 또 부산, 경남, 울산의 대통령 공약을 또 일일이 거론하시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약속에 저희 당원과 또 시도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시당이 그동안 대선 이후에 대선 공약에 대한 실행사항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부산시당은 대선 이후 직후에 부산 혁신 대선 공약의 이행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하고 공약 대상지 및 관련 기관, 단체 등의 현장 탐방 및 정책 간담회를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난 지 열흘 만에 5월 18일 날 원전과 관련된 공약을 설정을 해서 어제 미세먼지까지 7차례에 걸쳐서 매주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서 대표님과 지도부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 중단과 관련된 정책 간담회를 통해서 당시 한수원 사장께서 직접 내려와서 정부 방침이 정해지면 당연히 정부 방침대로 신고리 오리코기의 중단과 그 결과를 따르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원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의 대표가 중단을 시사한 처음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고, 또 이러저러한 국민들의 여론의 끝에 지금 총리실에서 공론조사위원회를 통해서 그 신고리 오리코기의 향방에 대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그렇게 건의를 드릴 것은, 지금 신고리 오리코기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경주 대지진 이후에 지진과 관련된 어떤 안전점검도 하지 아니하고 강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 지역인 이곳에 총 10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습니다만
다수 홍지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공사가 감행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그 안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부실을 안고 공사를 강행했기 때문에 전체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특히 부산, 울산, 경남 시도민들의 공포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이런 그 안전 문제에 대한 그 검증을 없는 가운데에서도 절차상 결정적인 하자를 안고 또 출발을 했습니다. 원전 건설 허가가 나기도 전에 시수굴에 대한 공사가 이미 시작이 되었었고, 그때 현장에 가서 저희들도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허가가 나기 전에 어떻게 공사를 하느냐. 그러나 공사는 강행되었고, 작년 국정감사 때 저희 당 많은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당시 야당 의원들은 이런 허가가 나기 전에 공사 강행은 이거는 그 앞으로 수사 대상이다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하자가 발견이 되어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백지화되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했을 때 원안위원장과 한수원 사장은 한수원의 리스크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절차 위반, 법적 위반까지 있는 이런 걸 잘 알고 있는 우리 부산, 울산, 경남 도민들은 사태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 근거 없는 전기로 폭탄 공사라든지 또 매몰 비용을 부풀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이런 몇십 명 국민들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크게 우려하고 또 심지어 분노까지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공론조사위원회가 객관적인 결과가 도출되도록, 또 면밀한 검증이 또 안전을 중심으로 우선으로 해서 검증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제대로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25일날 청정 상수원 확보를 위한 정책 강단에서는 대통령 공약대로 하구뚝 개방과 또 보해 적시 개방 일부 보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합의를 한 성과를 나왔습니다. 6월 1일날 금융중심지 부산 제도약을 위한 정책 강단에서는 또 대통령 공약인 한국해양선박 금융공사의 설립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긍정적인 합의를 이룬 바 있고, 다만 WTO 제소를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한 형식상의 방식은 추후에 논의하는 걸로 합의를 받았습니다. 6월 8일날 정부가 신해양산업 중심지 육성을 위한 정책 강단에서는 주 공약인 북한 재개발과 관련된 그 공약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의 주요 간부들이 오신 가운데서 특히 북한 재개발은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부산의 원도심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그 사업이었고, 이것을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방 사항을 점검을 했습니다. 6월 14일 날 동남권 강문공항과 공항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정책 강단을 열었습니다. 여기서도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부산시 등이 참여해서 지금 여타에서 3,800만 명의 수용 규모로 부신공항을 건설한다는 그것이 계속 기본 계획에서 지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합의를 했고, 특히 김해 신공항이 간문공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나가자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9일 날 도시재생 뉴딜 사업 정책 강단에서는 대략 1년에 10조씩 재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에 부산이 대략 한 8천억 정도가 연간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특히 원도심이 아주 발달한 부산에는 원도심 지도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이 차질 없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을 위한 정책 강단을 열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황영표 위원장께서 특별히 와주셔서 신평장림공단에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도심지에 있는 노후 상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공해들 또 반환경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나 또 상가부 등 관계기관에서 많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대표께 건의드릴 것은 도심지에 있는 노후 상가 특별 대책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농장 오염 충량되는 수백 건에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전 지역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데 나머지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우선적으로 실제 도심지에 있는 노후공단, 옛날에는 노후공단들이 생겨날 때는 40년 전, 30년 전에는 도심 바깥이었습니다만 40년 동안에 이제 이 노후공단 주변으로 전부 이제 주거지가 되어가지고 방경시키면 이제 50만 명 이상 살고 있습니다. 신평장님은. 그래서 그 매연이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게 바로 직접적으로 지금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심지에 있는 노후 상단에 대한 특별 대책 지역으로 선정해 주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해주시는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종호 울산시당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 늘 부산 경남 사이에 있다 보니까 물론 오늘 울산에는 잘 안 나오겠지만 울산은 나온다고 그랬죠. 울산도 어쨌든 다음에 이런 행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울산도 우리가 울산은 노동자들이 많은 산지이고 우리도 좀 강세 지역이라서 울산은 당시 지지율이 한 자리를 넘기 힘들었는데 이번 대선에 저희가 울산에서 전 지역 나이고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선거가 앞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런데 울산에 있는 인사들이 단 한 명도 지금 BH라든지 정부라든지 그런 기관에 가서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울산 출신 공무원이라도 찾아보고 그렇게 근무하는 사람이 있으면 울산 사람들이 이렇게 좀 내부적인 승기가 되면 울산이 그동안 대선 이기고 기대에 공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최고위원으로서 가지고 울산시당 위원장으로서 드립니다. 신고리 원전 오르코기 때문에 공사 중단이 됐는데 최인호 울산시당 위원장이 부산 시민 또 경남도민 한 80%가 찬성한다. 중단에 울산 같은 경우에 이제 고리 원전은 부산이고 신고리 원전 같이 붙어 있지만 울산입니다. 지역 부산. 그래서 1,500억 정도의 지원을 신고리 주변 서성면 주민에게 약속을 하면서 굉장히 지금 강렬하게 우리 공사를 하라, 공사를 실시하라고 강하게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모든 기초의원 관료들 할 것 없이 자유한국당 또 뭉쳐서 원전 공사를 할 것으로 하자고 지금 강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당은 울산시당은 신고리 원전 오르코기 반대에 대해서 공사 중단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지만 어쨌든 사회적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모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울산의 여론은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울산은 자동차 중공업의 도시입니다. 그 근무자 수가 정직원들이 한 10만 명 가까이 육박하기 때문에 대부분들 이 자동차 중공업에 관련, 석유학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대 중공업이 상반기 세계 수주 점유율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황이 있던 울산이 특히 조선산업이 완전히 계기를 마련하고 현재 256만 CGP 표준 화물 기준이죠. 화물선 기준으로 통수로 계산했을 때 전 세계 발주량의 34%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그룹이 조선 3사가 72척, 삼성중공업 13척 해서 수주의 1위를 다시 한국에서 탈환을 하고 그 사이에 불황이 잠시 됐기 때문에 2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삼성중공업 그제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정부는 대선 기간 내에 그런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특히 동남권에 집중된 조선 해양 공약들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사는 다시 좋은 환한 경기를 맞은 만큼 잃었던 일자리 그런 노동자분들이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회사도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국회의원을 대표해서 전대수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우리 추미애 당대표님 그리고 최고위원들을 비롯한 한국적인 부산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영합니다. 부산이 1970년대 부산 경제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 정도 됐습니다. 한국 경제에서 부산이 차지하는 경제가 거의 25%에서 2016년 기준 4%로 그때도 쇠퇴한 것이 아니라 말라 비틀어져 있는 상태가 지금 현재 부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기간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철길, 바닷길 그리고 하늘길을 열어서 부산 경제에 새로운 외계 전기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보셨습니다. 경남권 신공항 건설을 통해서 하늘길을 열고 철길을 부산에서 출발하는 철도가 시베리아를 거쳐서 런던까지 이어지는 이 철길을 열고 그리고 전 세계 327개 항구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 부산항에 100개를 더 확충해가지고 그야말로 철길, 바닷길, 하늘길 21세기판 뉴 실크로드 건설이라는 원대한 비전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시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거창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정도 원대한 구상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할 때 부산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990년 1월 22일 삼당합당 이후에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지난 총선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전폭적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러한 지지를 바탕으로 우리 부산 시민들께 빛을 갚아나가는 것으로 부산 경제 다시 일으키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번